아, 혼자만 헷갈리는가? 혼자만? 혼자? 자요. 여러분, 어디로 보냐면, 앞에 담보물권 앞에 50회 거기 놔두고요. 51페이지 유치권을 보세요, 유치권이요. 유치권을 보면, 자, 유치권을 먼저 보세요. 왜냐하면 그 앞에는 저당권 할 때 봐야 돼요. 저당권 할 때 설명을 하고요. 뒤에까지 쭉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러면 그건 보면 그 유치권이라든가 저당권이 아무래도 양이 좀 많죠. 그럼 왜 그러냐면 그만큼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 말이 유치권하고요. 1번 의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점유한 자는 타인의 물건이죠. 그 다음에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유치권에 관한 의 그대로를 쓰고 있죠. 법정은요. 691은요. 부동산 유치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요? 법정 담보 물건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693은요.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해요. 법률상이요. 따라서 합의에 의해서 성립을 못해요. 합의.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이게 지금 2004년에 나왔는데요.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감정평가사에 또 나왔어. 유치권은 합의에 의해서 성립할 수 있다. OX, X 합의 안 돼. 유치권은 법정이야. 법정. 법률의 규정 이렇게. 그 다음에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며 물상 대의성이 없다. 뭐가 없다? 유치권은 우물추 우선 변제권 물상 대의성 추구표가 없다. 그 다음 695 유치권에는 물상 대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696 목적 유치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이게 바로 뭐죠?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하여 소유자가 받을 금정 그 밖의 물건 이것은 뭐죠? 그래서 금정 그 밖의 물건에다가 뭐라 쓰냐? 화재보험금 등 이렇게 화재보험금 등 이렇게 화재보험금 등에 대해서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결국 무슨 말이다? 물상대위 이 말이죠. 물상대 멸회공 멸실 훼손 공용징수 이게 뭐다? 물상대위 이렇게. 697 어떤 동산 위에 질권이 설정된 후에 설정된 유치권은 그 질권에 뭐가 된다? 우선한다. 그래서 어떤 동산 위에 질권이 설정된 후에 설정된 유치권 그 질권에 우선한다. 이건 뭐냐면 유치권은요 일단 목적물을 점유하잖아요. 점유가 우선이기 때문에요.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은 다른 것과 순서를 따질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쓰면 그래서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우선적 효력이라는 것은 유치권에는 인정될 수가 없는 거 원칙적으로요. 가장 선순위다. 왜냐? 내가 그 물건을 유치하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물건을 반환받으려면 나한테 뭐를 주고 가야 돼? 돈을 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698 유치권도 다른 담보물권과 마찬가지로 부종성과 뭐가 있다? 수반성이 있다. 그래서 부종성, 수반성 또 써. 맨 끝에 그 다음에 불가분성 그 다음에 경매권이 있다. 경매권. 그래서 유치권은 다 있는데 우물추만 없다 이 말. 우물추만. 알겠죠? 우물 다 없는 게 아니에요. 우물추만 없고 나머지는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698은요. 유치권도 다른 담보물권과 마찬가지로 부종성, 수반성이 있다. 699 불가분성이죠. 유치권은 불가분성을 가지고 있다. 돼 있죠. 전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전부에 대해서 행사한다. 전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수리비 10만 원 중 8만 원을 받았다. 10만 원 중 8만 원. 그래도 유치권을 받는다. 전속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전부에. 그 다음에 700번 유치권자는 피담보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 대해서도 목적물의 인도를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701번 있고 그러면 701번 이렇게 얘기해. 여기 봐봐 여기 보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유치권을 볼 때는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그냥 설명해. 자 유치권은요 먼저 뭐냐면 타인이죠. 여러분 타인은 누구를 타인이라고 그래요? 타인은 누구를 타인이라고 그래요? 채무자를 타인이라고 그래? 제3자를 타인이라고 그래? 나 위의 사람을 다 타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물건이요 채무자 갑의 거란 말이죠. 갑의 자동차를 을이 나한테 수리를 맡겼어. 수리 맡긴 사람은 을이잖아요. 을이 채무자고 소유자는 채무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나 빼고는 다 타인이니까 남의 물건이면 돼. 내 것만 아니면 돼. 알겠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이때 타인이기 때문에 타인은요 만약에 공사 수고빈 있죠? 수고빈의 공사대금이죠? 여러분 수고빈의 공사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근데 수고빈이요? 수고빈의 재료와 노력이다.
재료와 노력이다. 그러면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은 안 되지만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했다.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유치권이 된다 이 말이죠. 타인의 뭐다? 물건 또는 유가 증권이죠. 물건이나 유가 증권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적법하게 점유해야 돼. 적법한 점유. 적법하게 점유를 해서 불법한 점유는 안 되죠? 안 되면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뭐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적법한 점유에 대해서 뭐 할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이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변제기에 변제받을 때까지 받을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물건은 뭐죠? 물건은 동산, 부동산이죠? 동산하고 부동산인데 문제는 뭐냐?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를 하지 않는다. 유가증권은 배설을 하지 않는다. 왜냐? 그것은 법정 담보 물건이다. 따라서 합의로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적법한 점유죠? 적법. 그러니까 불법 점유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요, 절도범. 절도범이 만약에 비용을 지출했다. 그러면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유치권이. 적법이 아니니까. 그러면 임대차 종료 후죠. 임대차 종료 후 비용을 지출했다.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적법이 아니.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적법한 점유가 돼야 되잖아요. 적법한 점유. 그럼 적법한 점유가 아니고 불법 점유는 안 되는 게 3가지가 있는데 누구? 통행지역권. 주의토지 통행권. 알겠죠? 통행지역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유치권하고 주위토지 통행권. 그래서 우리가 적법한 점유니까 불법 점유 안 되는 것은 통행지역권.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주위토지 통행권. 주위토지 통행권하고 그 다음에 이건 우리 시험에 다 나왔어. 세 군데 다. 유치권. 3가지 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발생한 채권이죠. 여기서 가장 다 법적과 가장 중요해서 보증금 안 된다. 보증금, 그 다음에 뭐다? 권리금 안 된다. 그 다음에 매매대금 안 된다. 알겠죠? 이 매매대금도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이거 뭐죠? 공사자재, 납품대금. 공사자재, 납품대금 안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제공한 매매대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아무튼 매매대금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 3가지만 정확하게 이 중에서 가장 지금까지 많이 나온 게 전리금인데 최근에 많이 나온 게 매매대금이에요. 알겠죠? 지금까지는 뭐 거의 권리금. 변제기죠? 그러니까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유치권 배제 특약.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변제 받을 때까지 뭐다? 불가분성. 이 불가분성의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다? 10만 원 중에서 8만 원 갚았는데 아직 2만 원 남았다. 그래도 유치권은 그 건물 전부에 대해서 미친다. 유치를 뭐다? 점유하고 플러스 뭐란다? 인도를 거절한다. 점유가 뭐냐?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무슨 요건이다? 전송 요건이다. 따라서 점유를 침탈당한다. 침탈. 그럼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점유를 침탈당하면 유치권이 없기 때문에 추구비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우물추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이 점유는 직접 점유, 무슨 점유? 간접 점유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있다. 누가 직접 점유? 누가? 채무자가 직접 점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건물이 갑이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갑이 을한테 수리를 맡겼어.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 그런데 이 수리비 채권에 대해서 돈을 달라 해서 안 주니까 을이 유치라고 있는 도중에 이 건물이 경매가 됐어. 병이 경락인이다. 이런 말이죠. 경락인. 됐죠? 그러면요, 여러분요, 을은 병한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을은 병한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죠? 을은 갑한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변제를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란 말이죠. 할 수 있다, 없다? 여기 먼저. 할 수 있어, 없어? 근데 여러분 여기 학원 오실 때 집에서 머리 감고 오세요? 머리 감고 와? 2번 이상 헹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알겠죠? 이게 다 쓸려 내려가지고, 알겠죠? 머리를 하얗게 해가지고 뭐 어떡하니까. 이건, 여러분, 곱창집도 그렇게 깨끗하긴 않은 것 같은데, 알겠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채권이 있죠?
변제는 누구한테?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수리를 맡긴 사람이 누구다? 갑이다. 갑. 수리를 맡긴 사람이 누구다? 갑이다. 그럼 갑은 변제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병은 변제를 청구 못해. 왜? 수리 맡긴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중요해. 유치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세상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다. 세상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은. 그런데 변제는 누구한테? 병한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700번을 보면 유치권자는 피담보 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경매 절차 매수인의 목적물에 인도를 거절 유치권 행사의 말, 유치권 매수인에게. 그런데 거기다가 변제 청구 X라고 써. 변제 청구 X. 700번 맨 끝에 701번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봐봐요. 우리가 이제 다세대 주택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6개인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해. 아직 분양이 안 됐어. 그러니까 신축을 했으니까 알려면 사시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시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시공사는 누가 했냐? 의뢰했는데 각 방마다 1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나왔는데 갑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분양을 하니까 불안하니까 여기 101호를 유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이 뭐라고 하냐? 너는 101호만 유치했으니까 100만 원만 여기가 유치권이고 나머지는 유치권이 없으니까 100만 원만 우선 갖겠다 이랬단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것이 분양이 됐다. 분양이 된 상태에서 수리했다. 그러면 각각의 집마다 100만 원씩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분양되기 전에 건물 이 사람이 건축하잖아요. 건축한 상태에서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을은 갑한테 전체 공사 비용이 얼마다? 600인 거지. 101호가 600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다세대 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 채권 전부가 변제될 때까지 유치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타인의 물건이죠. 자, 보면 유가증권 객체가 될 수 있다. 수급인 소유,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해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 수급인이 원시취득 이렇게. 수급인이 원시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인이요. 자기가 원시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여기 704번에 나오겠죠. 수급인은 그가 완공하여 원시취득한 건물에 대해서 뭘 할 수 없다. 두 번째 끝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요 맨 끝에 한번 써보면 뭐라 쓴다? 그것을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했다.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이제 누구 것이다? 도급인 것이다.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 도급인 거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공사대금 채권이죠. 건물의 신축 공사란 수급인이 바로 밑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 그럼 아무 말이 없죠. 그냥 공사대금 채권이지 뭐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했다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당연히 유치권이죠. 그 밑에 세 번째 줄 건물 신축 공사의 수급인이 사회독립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이러면요 죄송한데요.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 거기 줄 좀 그어주세요.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 죄송한데요. 했어요? 이러면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 기둥하고 지붕하고 벽이 있다 없다? 없다. 써 거기다가 물건 X 물건 X. 다른 말로 부동산이 아니다 이 말이죠. 유치권은 어디다 행사하죠? 유치권은 물건이죠. 물건. 동산이나 부동산이죠. 근데 이거 지금 부동산이 아니고 뭐가 아니다? 물건이 아니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유치권은 유가증권이나 물건인데 이건 지금 아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말은 물건이 아니라는 말이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자, 지금요 줄을요 잘못 그어졌어. 알겠죠? 자, 적법한 점유죠. 점유가 불법행위. 유치권 성립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707번 건물 점유자가 건물의 원시 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불법행위다. 점유가 불법행위. 그러면 점유가 불법행위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유치권 안 된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결령관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709번 유치권이 부정되는 경우 쭉 나와 있죠? 그럼 봐봐. 대지권이 어마무시하죠. 지금 권리금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서 권리금 그 다음에 보증금 그 다음에 711 보증금 그 다음에 권리금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뭐냐,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매매대금입니다. 매매대금. 최근에 많이 나왔죠? 최근에. 712번 보면요.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두 번째 끝에 갑은 그 매매대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713번, 이건 변리사 시험에 나오고 우리 시험에 바로 나왔죠? 자재대금, 자재대금. 이런 봐봐. 웃기잖아요. 봐봐.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요. 왜냐하면 유치권이라고 하니까 이 모래하고 시멘트를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자재 납품. 그런데 그 우리 집에 모래하고 시멘트를 가지고 이 사람이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돈 안 주니까 아니 내 물건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으니까 그 건물에서 내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 물건으로부터 이 건물로부터 발생을 해야지. 자재는 건물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재료에 불과하잖아요. 알겠죠? 그냥 자재 납품 대금, 그 대금 자체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매매대금이니까, 매매대금. 물건을 판 거니까. 714 부속물 매수청권, 청권 앞에 매수죠? 매수니까 매수청권 형성권이고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자. 매매 계약. 그러니까 매매대금. 바로 밑에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이죠? 지상물이죠?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권, 지상물 매수청권, 청권 앞에 매수니까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지금 하나 빠진 게 뭐죠? 하나 빠진 게? 거기다가 715 옆에다 써. 715 2012년 변호사 시험이죠? 2012년 변호사 시험. 갔어요? 죄송해요.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다 써. 뭐가 되냐? 계약 명의 신탁에서 계약 명의 신탁 아주 중요한 게 빠져 있어.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가 행사하는 매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권. 매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권. 신탁자가 행사하는 매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만약에 안 되면 딱 뭐만 하면 돼요? 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매대금 이렇게 하면 되죠? 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매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유치권이 인정되는 건 임차인 줄 것이고 유익비, 임차인의 유익비 또는 유익비 밑에 써 필요비 다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712는요. 채무 불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 물건과 채권 간의 결연 관계가 있다. 그럼 당연히 결연 관계가 있으면 인정되죠. 자, 715는요. 여러분요, 이 말이죠. 이 말 봐봐. 이 말 봐. 우리가 여기 봐봐. 이 차가 있죠. 이 차가 있는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단 말이죠. 차를 수리받기 위해서 수리가 2월 1일 100만 원 났어. 2월 1일 100만 원. 그러면 이건 채권이죠. 채권인데요. 그러면 이 의뢰한 사람이 이 물건을 유치하죠. 유치할 때는 2월 1일 날 유치해야 돼. 3월 1일 날 점유해야 돼. 2월 1일 날 점유해야 돼요. 3월 1일 날 점유해야 돼요. 유치권이 되려면 2월 1일 날 채권이 발생했죠? 그러면 2월 1일 날 점유해야 돼. 3월 1일 날 점유해야 돼. 2월 1일 날 점유해도 유치권이 되죠? 3월 1일 날 점유해도 유치권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점유하고 채권 간에는 결연성이 없다. 아무데나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도 유치권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2월 1일 날 수리하고 3월 1일 날 점유해도 뭐가 될 수 있다? 유치권이 될 수 있다.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채권과 점유 간의 점유와 결연관계, 유치권의 성립에는 채권과 물건의 점유 간의 결연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결연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알겠죠? 자, 거기다가 옆줄 거 뭐라 쓰냐? 채권과 목적물 간에는 결연성이 요구된다. 채권과 목적물 간에는 결연성이 요구된다. 이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719번.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그것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도 점유하기 전 발생한 채권도 맨 끝에 유치권을 성립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죠? 720. 건축업자가 건물을 점유하기 전에 건물 공사로 취득한 건축비 채권이라도 그 후 그 건물을 점유하면 유치권이 뭐가 된다? 성립한다. 이렇게. 자, 721.
유치권은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성립하고 또 행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채권이 성립하자마자 성립하고 행사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야? 나중에 머리에다 써. 거기다가 나중에 점유해도 된다. 나중에 점유해도 성립 이 말이죠. 나중에 점유해도 성립한다. 이렇게. 이게 여기 나와 있네. 722번 여기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가 좀 뭐죠? 지 앞으로 가야 되는데. 계약명의사가 있죠? 계약명의사. 부동산 계약명의사의 경우 부동산을 점유하는 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쓰러간 거죠? 자, 변제기죠?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아 또 써.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 X. 변제기가 다지 않으면 유치권도 안 되고 동시이행 항변권도 안 돼. 동시이행 항변권도 안 된다. 724. 당사자의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 유효 동그라미 유효. 725 여기 나왔네요. 합의로 유치권을 설정할 수 없다. 써 옆에다가 법정담보물권 법정담보물권. 자, 726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전부에 대한 행사 이걸 뭐라 한다? 불가분성. 이렇게 불가분성. 그 다음에 유치권은요, 점유 플러스 인도 거절이죠. 점유. 이때 점유는 뭐다? 유치권의 점유는 유치권의 줄과 성립요건이자 전송요건. 거기요. 성립요건, 전송요건 이 말이죠. 그 다음 점유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불문한다. 문제는 728 대빵 중요하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 더 이상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729번도 똑같아. 맞죠? 똑같아. 730번. 건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사실이 있다가 하더라도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전 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 주장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고 되어 있죠. 전 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무슨 말이죠? 점유의 승계가 있으면 전 점유자를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무슨 말이야? 전 점유자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전 점유자는 지금 점유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 점유자 동그라미고 점유를 상실한 자죠. 전 점유자니까. 봐봐. 여기 갑이 나한테 점유를 맡겼다, 넘겼다 이 말이죠. 그럼 전 점유자는 갑이죠. 갑은 지금 점유를 나한테 넘겼으니까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유치권을 뭐죠? 점유를 해야죠. 그러나 전 점유자 그러면 점유를 상실했다 이 말이죠.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알겠죠?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자, 731.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 회수의 점유를 침탈 줄 것이고, 여기까지는 침탈 그러면 거기다 써 유치권 소멸. 그런데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 거기 줄거. 회수의 소를 제기 줄거 써요? 731번 지금 보고 있죠? 회수의 소를 제기했죠? 그래서 회수하면 유치권 부활, 해수하면. 그런데 여기는 뭐라 했죠? 아직 점유를 회복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는다. 알겠죠? 아직 부활절이 도달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자, 732. 유치권자는 누구에 대해서? 경락인. 여기 경락인에 대해서 경락인. 뭐는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 뭐는 안 된다? 알겠죠? 거기 봐.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서 인도 거절 가로묶어. 인도 거절 유치권 행사. 인도 거절은 유치권 행사. 그런데 뭐가 안 된다? 변제 청구할 수 없다. 너무너무 중요해. 사례 문제 잘 나와. 그 다음에 733. 유치권자는 강제 집행에 의한 매수인. 강제 집행, 이것도 웃기죠. 강제 집행에 의한 매수인 누구예요? 경락인이죠. 경락인 누구예요? 경락인. 하도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니까 별짓을 다 하고 있죠. 경락인에 대해서 뭘 할 수 없다?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변제를. 뭘 할 수 있다? 유치권은 되는데 변제는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734. 유치물이 경매. 매수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유치권자의 권리죠? 유치권자는 뭐라 쓰다?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를 청구. 이때 경매 동그라미. 이때 경매는 바로 밑에가 우선 변제권은 없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환가를 위한 경매. 이렇게. 환가를 위한 경매이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737부터 739까지 묶어. 737에서 739. 재밌는 말이죠. 자, 봐봐, 여기. 이건 뭐, 여러분 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을이 있으면, 여기요, 여기, 2월 1일 날, 병이란, 뭐죠? X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저당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여기 5월 1일 날, X가 뭘 한다? 압류를 하죠? 경매하려면 이 압류에서 경매가 되죠? 경매가 돼가지고 누가 나온다? 경락인이 나오죠. 경락인, 알겠죠? 그러면 이 을이 유치권자가 3월 1일 유치권자죠? 여기요, 여기 7월 1일 유치권자죠? 유치권자. 그러면 이 유치권자가 이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여기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요. 여기 지금 압류하잖아요, 압류. 압류했으면 압류하기 전이냐, 후냐? 압류하기 전이냐, 압류하기 난 후냐? 이 말이죠. 압류하기 전이다? 그럼 어디요?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압류하고 난 후다? 후의 유치권 대항할 수 없다. 이것만 딱 하면 되죠. 그러니까 압류 전 유치권자 대항할 수 있다. 압류 후 대항할 수 없다. 압류. 딱 저당권 등기가 아니에요. 저당권 등기가 아니고 뭐라고? 압류. 알겠죠? 자, 737. 근저권 설정 후라도 경매로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압류 동람이 전에만 유치권을 취득하면 매수인 누구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압류 후 유치권 대항할 수 없다. 739. 경매 개시결정의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맨 끝에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알겠죠?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최근에 많이 나오죠. 자, 그럼 우선 배제권이죠. 그럼 유치권은 뭐가 없다? 우물추가 없다. 따라서 유치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어서 부동산 경매의 경우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뭘 할 수 있다? 인도거절에다가 동그라미 가로 묶고 써 사실상 우선 변제권. 사실상 우선 변제. 왜? 돈 안 주면 물건 안 주니까 누군가는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741 뭐라고 나왔죠? 건축업을 하는 갑은 을로부터 을소의 주택 전부에 대한 리모델링 의뢰를 받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여 줄고요 그 주택을 점유하는 경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여 그 주택을 점유하는 경우, 그래서 갑은 위 주택에 대해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 그 다음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줄고라고 그랬죠?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여 그 주택을 점유했죠? 줄궜어요? 거기다가 그것은 적법, 보존을 위한 점유로서 적법, 보존을 위한 점유로서 적법. 그래, 우리가 유치권 행사하기 위해서 그 집에 사는 것은 판례가 뭐냐면 보존을 위한 점유로서 적법. 옆줄 긋고 사용이익은 반환.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 내가 그렇게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집에다가 벽지 바르고 돈 안 주니까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한 달 월세가 40만 원이고 벽지 바르는 건 20만 원이야. 한 달 잠자고 나면 20만 원 더 주고 나와야 돼. 알겠죠? 그것을 보존을 위한 사용이야. 보존을 위한 사용. 보존은 보존인데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 사용이익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과실 수취권이죠?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하여, 그 다음에 그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734 간이 변제 충당, 정당한 이유, 감정의 피해가, 그 다음에 법원의 청구, 그 다음에 그래서 법원의 청구했죠? 그 다음 또 뭐라고 써요? 하나 더 써?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반드시 유치물을 뭐 할 필요는 없어? 경매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돈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다 말이죠. 뭘 하든지 경매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이 변제 충당을 하든지, 그러니까 반드시 경매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뭐 하면 되니까? 간이 변제 충당을 하면 되니까. 자, 비용상환 청구, 유치권도요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유치권 행사 중에 비용을 지출하죠. 그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또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745번은요. 건축업을 하는 갑은 리모델링 의뢰를 받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여 그 주택을 점유한다.
갑은 자신이 위 주택에 관하여 제출한 피로비의 상한을 을에게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746. 내가 방금 얘기했죠. 보존을 위한 사용이죠. 봐봐. 보존을 위한 사용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하지만 뭐는 반환한다? 사용, 이익은 반환한다. 자, 그럼 볼까요?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 행위로서 사용, 보존 행위로서 사용. 그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 불법, 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그 다음 747.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가로묶고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그것은 뭐다? 바로 밑에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다. 하지만 차임 상당한 이득, 그것은 뭐냐?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그 다음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갑이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 그것은 바로 밑에 보존을 위한 사용. 그런데 갑은 차임 상당의 이득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747번만 하나 알면 다 돼. 다 똑같아. 748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해서 제3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전세금을 수령한다. 그러면 전세금을 수령하면, 전세금을 수령 가로 묶어봐. 그럼 봐봐. 전세금을 수령하면은, 봐봐. 내가 뭐라 했죠? 사용이익을 반환하라 그랬죠. 사용이익. 차임 상당의 사용이익이죠. 그럼 여기서 차임 상당은 전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금의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금의 이자가 사용이익이지 전세금이 사용이익이에요? 그럼 전세금을 그러면 다 주고 나면 그럼 나 어떡하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냐? 전세금에 대한 법정 이자. 이게 사용. 아까 우리 전세권 했잖아요. 사용료는 뭐다? 전세금이다. 전세금의 이자다. 이자가 사용료, 이자. 그 다음에 749.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 그것은 뭐다? 보존. 두 번째 줄.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 그래서 보존에 필요한 사항이다. 적법, 불법, 적법이다. 그냥 똑같죠? 똑같은 말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되고 있을 뿐이지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채무자의 승낙이죠. 이런 봐봐. 이거 뭐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봐봐. 이 사람이 이렇게 수리를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야. 100만 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돈 안 주면 이 사람 돈 100만 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누구의 승낙? 채무자. 채무자하고 소유자가 다르면 누구를 얘기한다? 소유자.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한숨 좀 이따 쉬어봐. 뭐냐면 뭐라냐? 사용하고 그 다음에 대여하고 담보 제공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를 대여해서 여기서 렌트비가 나오죠. 렌트비. 그러면 이 렌트비가 과실이잖아요. 이게 과실. 이게 지금 뭐죠? 과실이잖아요. 과실. 렌트비가 과실. 이 과실을 수치해서 자신의 채권 변제에 뭐 할 수 있다?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승낙을 받았는데 승낙 없이 하면 그것은 불법행위예요. 불법. 알겠죠? 불법. 그 다음에 반드시 승낙을 받아야 되냐? 그게 아니고 보존을 위한 사용. 보존을 위한 사용. 보존. 그냥 사용 말고 보존을 위한 사용은 승낙이 없어도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지만 차임 상당의 이득을 반환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이득을 뭐한다? 반환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한번 볼까요? 750번.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사용되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그 다음에 751. 건축을 하는 갑은 을로부터 을 소유 주택 전부에 대한 리모델링 의뢰를 받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 등을 받지 못하여 주택을 점유하는 경우 갑은 의뢰 승낙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임대료 가로목고 과실 임대료를 받아 공사대금 채권의 충당 우선 충당할 수 있다. 우선 충당. 알겠죠? 충당이라는 건 무슨 말? 이거 봐봐. 충당의 말이 무슨 말이야? 여기서 만약에 100만 원이다. 자기가 받을 돈이 100만 원이죠? 렌트비가 하루에 20만 원이다. 그럼 여기서 100만 원에서 얼마를 뺀다는 거? 20. 그럼 얼마? 80. 또 80에서 또 하루 또 해줘. 또 그럼 얼마? 60.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20 남았어 20. 그럼 뭐 빵.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제로. 주된 권리가 제로. 그러면 종된 권리는 자동으로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752.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법 불법? 불법이다. 임대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또 써. 차임을 변제의 충당 X. 차임을 변제의 충당 X. 충당을 못해.
그 다음 옆줄 긋고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돼. 채무자에게 반환. 차임을 충당을 못하고 채무자에게 뭐를 해? 반환을 해야 돼. 반환. 알았죠? 반환한다 이렇게. 자,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보면 갑은 을로부터 소유의 시계를 의뢰받았으나 갑은 을로부터 그 소유 그래야 되겠네요. 그 소유 알겠죠? 갑은 을로부터 그 소유의 시계를 의뢰받았으나 을이 수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서 갑이 시계를 을의 승낙 없이 병해. 을의 승낙 없이 적법 불법 그러면 그때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754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임대. 그러면 아까 말했죠? 취득한 차임은 변제할 수 없고 충당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반환. 아주 중요해. 756 갑은 을로부터 그 소유 시계를 의뢰받았으나 을이 수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 갑이 시계에 대한 선관 의무를 위반했다. 선관 의무를 위반, 가를 묶고 그다음 선관 의무 위반. 그럼 뭐냐면 을은 유치권 소멸 청구. 을은 유치권 소멸 청구. 선관 의무 위반이면 그러니까 봐봐.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죠. 그래서 을은 시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말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한다 이 말이잖아요. 위반했으니까. 그러니까 반환을 청구한다 말이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할 수 있죠. 자, 유치권 소멸이죠. 뭐 이거는 이제 안 해도 되는데요.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한번 해보면, 자, 유치권 행사죠. 유치권의 행사가 종된 권리예요. 종된 권리. 하도 빨리 웃어서 내가 당황했어.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 그래서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756번이 757번이에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이 말이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말이.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요,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치권의 행사에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오케이, 노. 알겠죠? 오케이. 자, 758번. 유치물을 유치하여 반환하지 않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지는 못한다. 알겠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봐봐. 우리가 여러분요, 여기 수리 있죠, 수리. 만약에 갑이 을한테 수리를 맡고 도급이잖아요. 도급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냐? 3년이거든, 3년. 그러니까 갑이 이제 수리비를 안 주니까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소송을 제기해서 3년짜리는 판결문을 받으면 몇 년으로 늘어나냐? 판결문을 받으면 10년으로 늘어나요, 10년으로. 판결문을 받으면 10년으로 늘어나. 그런데 이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수리비를 안 주니까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에 의해서 10년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리가 언제냐? 90년에 수리했다. 그럼 원래는 93년까지죠. 그런데 이제 판결을 받으면 판결이 나올 때부터 다시 또 10년이거든요. 판결이 나올 때부터, 확정될 때부터.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어. 병이 뭐라냐, 병이. 나는 당신들하고 둘이 판결을 모르겠고, 일단 수리비가 도급이니까 3년이니까, 93년, 오늘 3년이 지나고 지금 94년이니까 나는 수리비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면 유치권이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10년으로 연장이 된다.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효과, 10년으로 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없다. 바로 밑에 똑같아. 759하고 760번이 똑같아. 알겠죠? 최근에 같이 많이 나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 761 점유의 상실. 당연히 유치권이 찌그러지지만 762 상실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점유를 회복이 뭐죠? 회복은 뭐냐면 점유 해소 청구권, 회복은 하면 다시 되살아난다. 되살아난다가 뭐라 한다? 부활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763 유치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인 채무자나 유치물의 소유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상당한 담보 가로 묶고, 이때 상당이라는 것은 물건의 상당이다, 채권의 상당이다.
채권, 피담보 채권에 상당한 이 말이죠. 이때 상당한 것은 피담보 채권에 상당한 이 말이죠. 그럼 이건 동시행 항변권에서 유치권하고 동일하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알았죠? 우리가 유치권이나 동시행 항변권에서 예를 들어 소송상 항변권이나 유치권을 주장을 하게 되면 무슨 판결한다? 상환, 급부란 말에다 동그라미 하고 이행, 상환, 이행 판결이다 이 말이죠. 무슨 판결? 상환, 이행 판결, 급부 판결, 상환, 이행 판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급부 판결,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면 유치권이고요. 뭐 유치권 별로 안 되죠. 유치권은 뭐 양은 워낙 유치권이요. 다른 모든 국가고시에 다 나오니까 해년마다 우리 시험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거든요. 유치권이 두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도 빠진 적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치권 좀 양은 많지만 거의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고 있죠. 비슷한 말, 똑같은 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만 딱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문제 있죠, 문제. 아까 얘기했죠? 카페에서 꼭 문제 풀어보시고. 대리금 문제를 지금 비진 표시까지 지금 올렸거든요. 그래서 올렸으니까 나중에 올해 아마 이번 주 안으로요. 민법 총칙에 좀 상당 부분 좀 올리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먹고 살면 일단 거기 들어와가지고 뭐냐면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문제를 알겠죠? 문제를 풀어보고 왜냐면 자료를 보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더니 문제를 풀어보란 말이죠. 자꾸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해봐야지 실력이 늘지 그렇지 않으면 실력이 잘 늘지 않거든요. 일단 오늘은요. 더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요. 벚꽃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